네, 빗썸은 10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빗썸 A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빗썸 본체 법인에는 거래소 사업만 남겨두고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빗썸 A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장이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전 의장이 빗썸에서 의장 외에 경영상의 직함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내부에서 감사님이라고 불리면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더벨 최명용. 노윤지입니다. 요즘 국내 코인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네이버와 자회사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글로벌 세계 1위 바이낸스가 코팍스 인수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시장 판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경쟁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빗썸의 행보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복귀입니다. 빗썸을 인수한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만큼 두문불출하고 노출을 꺼렸던 이 전 이장인데요. 과거 빗썸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을 때도 외부에서 경영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빗썸 최대주주다라는 점을 어필하고자 내렸던 결정이었고요. 이마저도 5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약간 은둔의 경영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벨에서도 예전에 이정훈 의장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를 썼더니 빗썸에서 아주 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경영에 복귀했는데 무슨 뭐 계기 같은 게 있던 겁니까? 네, 빗썸은 10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빗썸 A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빗썸 본체 법인에는 거래소 사업만 남겨두고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빗썸 A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장이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전 의장이 빗썸에서 의장 외에 경영상의 직함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내부에서 감사님이라고 불리면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에 선임되거나 감사직을 수행한 건 아니고요.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자인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빗썸 상황은 좀 어떻죠? 네, 거래소들은 원래도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 경쟁을 이어왔는데요. 두나무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또 글로벌 공룡인 바이낸스까지 라이벌로 추가된 상황이라 빗썸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이용자 수가 4천만 명 정도, 또 이번에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하는 그 네이버 파이낸셜도 역시 네이버의 이용자들을 그대로 플랫폼에 활용하고 있을 테고요. 업비트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사용자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파괴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빗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하두이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네이버와 두나무 연합이 강력합니다.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고요. 빗썸은 토스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오너들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네이버, 두나무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토스의 파괴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용자 집단은 네이버보다는 약간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토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 사용층인 10대들이 많다는 건데요. 20대, 30대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주 고객이 되려는 성인 2030 그리고 4050 고객들은 네이버페이가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빗썸 입장에서도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나무와 벌어지는 격차를 따라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 의장이 다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가 경영 전반에 들어서니 좀 빠르게 또 폭 넓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있어서는 토스 같은 외부 파트너와 속도가 생각만큼 나지 않으니까요. 빗썸이 직접 자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연달아 협의하면서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전문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스텔라라는 호주 거래소와 오더북을 연동해서 테더 마켓을 최근에 열었고요. 또 빗썸 원화 마켓에서도 테더가 비트코인을 제치고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거래량 1위를 한단 말이에요, 테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1달러에 고정이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수익을 크게 내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에서 투자자들이 테더를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 네, 맞습니다. 오더북 공유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금융당국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정훈 감사님은 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당장 뒤처지지 않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영권 문제는 짚어볼 게 없을까요? 한때 빗썸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장이 강력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으려면 경영권은 탄탄하게 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빗썸 2대 주주는 비덴트입니다. 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버킷 스튜디오 측과는 꾸준히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버킷 스튜디오 오너가 강지연, 강종현 남매로 변경된 후에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버킷 스튜디오가 당시에 공공연하게 빗썸 주식을 추가 매입하겠다라면서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 강종현 씨가 그 연예인과 약간 스캔들이 있었던 그 유명한 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됐었죠? 네, 우호 지분과 간접 지분을 합산하면 이전 의장이 49.79%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단일 지분으로는 최대 주주가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비덴트가 빗썸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22% 그리고 빗썸의 지분 10.22%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의장은 개인으로는 요 30% 미만이고 우호 세력을 합쳐야만 49% 정도가 되고 약간은 불안한 그런 경영권이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전 의장이 비덴트를 상대로 빗썸 홀딩스 지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의장 소유 기업인 DAA가 34.2%의 빗썸 홀딩스 지분을 확보했고요. 비덴트 측의 지분은 30%로 줄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 의장 측 지분 합산이 5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50% 넘으면 좀 안정적인 지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변수가 있기도 합니다. 변수는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네. 건데요. 기존에 아까 언급했던 오너가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버킷 스튜디오뿐 아니라 산하에 있는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 계열사도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거든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현재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인수 희망자들이 빗썸 지분 하나만 보고 버킷 스튜디오 인수전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전 의장의 우군이 될지 혹은 위협이 될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비상장이긴 한데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 이사 선임권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을 테고요. 네. 주주총회에서 다른 의견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네, 현재 빗썸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5자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2자리는 비덴트, 즉 버킷 스튜디오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노리고 뭔가 들어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빗썸이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배당금 같은 거를 받아가면 비덴트나 버킷 스튜디오가 뭐 괜찮은 그런 사업 구조, 공개 매각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없을까요? 빗썸은 계속해서 2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단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킷 스튜디오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법 손익으로 빗썸의 이익을 계상해서 실적이 늘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상당히 높을 테니 네. 그것을 노리고 M&A를 진행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이전 의장 쪽의 입장으로 한번 더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이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청사진 그런 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죠? 이전 의장은 늘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베트남에 거주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빗썸은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는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에스테이트 지분도 최근 신설된 빗썸 A로 넘어갔고요. 빗썸 A가 일종의 투자 전문 회사 이런 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군요. 네, 투자 전문이자 중간 지주사 역할입니다. 빗썸 A 대표를 이전 의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시아 에스테이트는 호텔 체인 힐튼그룹과 계약을 맺고 보유하고 있는 다낭 리조트 부지를 재개발하는 중입니다. 2029년 그랜드 오픈이 목표인데요. 빗썸 포트폴리오에 해외 리조트 운영이 추가되는 거죠. 가상자산 거래소의 리조트 운영 확실히 새로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전 의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빗썸은 파격적인 마케팅이나 공격적인 신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빗썸의 행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